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오메가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그 다음에 문제는 안 풀어서 이 문제를 먼저 풀고 나머지의 질문을 받아볼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서머리를 하면 우리가 뭔 얘기를 했었냐, 오메가의 세제곱 이꼴 1이라고 하는 녀석은 x 풀 마이너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꼴 제로에서부터 녀석이고, 여기서 나온 녀석이 오메가 또는 오메가 바까지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얘네들은 이제 우리 뭐라고 했었냐면 사이클이 3개짜리다 라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녀석이다. 너무 심하게 보잖아. 이렇게 돌아가는 녀석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이 녀석이 오메가 바의 세제곱과 같고 이 녀석이 오메가 바와 같으면서 오메가 바는 이제 반대로 돌아가시는 형태를 갖는다. 아까 얘기해서 있을 때 오메가 바의 제곱이겠죠. 이런 얘기를 하나 해줬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녀석 하나 더 했었죠.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녀석은 x 플러스 x 플러스 1에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 꼴 제로에서부터 온 녀석이고, 여기서 나오는 녀석이 오메가와 오메가 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얘는 사이클 6개짜리를 갖는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1, 오메가의 4제곱, 오메가의 5제곱, 오메가의 6제곱이 1, 그 다음에 다시 오메가로 돌아오시는 이런 형태를 갖는다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오메가 바의 6제곱과 같고 이 녀석이 오메가 바의 세제곱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니?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뭔 얘기를 했었냐면, 이거 너무 글씨가 개판인데, 이렇게 돼서 이 녀석이 오메가랑 같을 것이고 오메가 바랑 이 녀석이 오메가 바의 제곱과 같고 이 녀석이 오메가 바의 4제곱, 이 녀석이 오메가 바의 5제곱, 그래서 역방향으로 돌아가시는 녀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 녀석이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은 새끼고, 같은 이유에서 이 녀석의 형태는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바랑 같은 새끼가 되면서 이런 얘기가 돌아간다 라고 하는 거를 마지막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우리는 문제 11번 문항을 풀어볼 겁니다. 문제 11번, 문제 11번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녀석은 x 세제곱 이꼴 1의 한 헉은 오메가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란 소리죠. 첫 번째 거. 그치? 이렇게 된다고 했을 때 문제 첫 번째 1번에서 물어본 게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1의 전체의 연립 2제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얘네가 출발점이 여기서부터 오는 거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이 0이다. 즉 우리가 뭔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이꼴 제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 녀석을 마이너스 오메가의 12제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1의 12제곱과 오메가의 12제곱으로 나눠서 볼 수 있으니, 결국 오메가의 12제곱이라는 소리고, 오메가 12제곱이면 어차피 이게 4바퀴 돈다는 소리지? 됐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의 4제곱으로 볼 거야. 오메가의 세제곱의 4제곱이다. 이렇게. 됐니? 그래서 이 결과값을 1로 보는 형태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2번의 경우는
오메가의 제곱, 세제곱, 오메가의 5제곱, 오메가 7제곱, 오메가의 9제곱, 오메가의 11제곱 이렇게 써있는데 원래 뭐 책에서는 이제 푸는 방식을 뭐 이걸 갖고 돌리는 얘네를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우리는 안 하고요. 그냥 이것만 볼 거야. 여기서 봐서 오메가 세제곱이면 돌았으니까 마이너스 1이 진짜 이 새끼가 됐지?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겠죠? 됐지? 그럼 얘는 7번 돌았으니까 어디로 올 거냐면 오메가로 오실 거고 됐어? 그 다음에 얘는 9번 돌았으니까 마이너스는 그대로 다시 오시겠죠? 3번 돌았지 정확하게 말하면 9번 돌게 아니지? 이건 개소리다. 그 다음에 얘는 그러고 나서 2번 더 갔으니까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실 겁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녀석의 형태에 대한 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니까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면 안 좋은데? 오메가 세제곱 1이잖아. 잘못 적어놨구나.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쓰고 얘네들이 다 이거죠.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리고 개뿔이에요. 3개짜리라면 얘가 1이고 오메가의 제곱 그 다음 얘가 오메가의 제곱 얘가 1 얘가 오메가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됐어야 되는 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오메가 제곱이 2개 오메가가 1개 1이 1개 이렇게 되는 거고 위에서 이제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 값은 0으로 갈 거야. 이렇게 보면 되죠. 아까 순간적으로 얘로 설명하고 있었어. 미안해. 자, 그 다음에 3번에 써있는 녀석은 4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3의 오메가 그 다음에 오메가의 16 플러스 1이다. 16이니까 5바퀴 돌고 한 번 더 갔으니까 그냥 오메가 분의 1이고요. 오메가가 되실 거고 얘는 자, 오메가 바라고 하는 녀석은 우리가 어떻게 된다? 오메가 바는 오메가의 제곱하고 같다고 했었죠? 됐니?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녀석은 4의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3의 오메가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그러면 얘는 7의 오메가의 제곱이실 거고 자, 오메가의 제곱의 형태가 나는데 이 녀석의 형태를 이 녀석에서 보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이 되겠죠? 됐어? 그래서 이 계산력 곱셈 마이너스 7 이렇게 풀이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책에서 보는 것들보다는 그냥 이렇게 돌아갑니다의 개념에서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항상 어쩔 수 없이 끌고 들어오는 녀석이 존재하는데 누구냐면 이 새끼랑 이 새끼는 항상 끌려 들어와요. 여기서부터 출발한 녀석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고 오메가 4의 제곱 플러스 오메가 바 플러스 1도 0이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끌고 온 거니까 여기 마이너스자 잘못 썼네. 여기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오메가의 제곱,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이퀄 제로 오메가 바의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바 플러스 1 이퀄 제로 얘까지는 끌고 들어오셔야 돼요. 사이클과 관계없이. 그래서 저 녀석 요 두 가지 알고 있고 사이클 돌아가는 거 이해하시면 이 문제 풀이는 크게 문제 없이 다 풀 수 있습니다. 요거 갖고선 이제 너희들은 원래는 이 단원이 끝나고 연립 2차 방정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어쨌든 오늘 연립 2차 방정식부터 쭉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건데 그 전에 숙제 연구에서 질문이 있니? 자, 118번이면 어? 어쨌든 199페이지 닮음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닮은 거 아니잖아. 오른쪽 그림같이 밑변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의 비가 1대2 원기둥 모양의 수족 간에 175의 제곱 175파이 세제곱미터의 물을 부어서 수족 간의 위에서 3m를 남겨 물이 채워졌다. 이때 수족 간의 높이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했죠. 이건 좀 그렇지 않아? 야, 밑면하고 높이가 1대1이라며.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면 높이가 2r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면 거기 이제 물을 갖다 채워 넣는데 민나비가 파이 r 제곱일 거고 위에서부터 3m를 남기고 물이 채워졌다고 했으니까 2r-3이잖아. 그러니까 175r 파이가 된다는 거 아니? 그럼 얘랑 이렇게 지르면 끝나잖아. 그래서 2r 세제곱 마이너스 3r 제곱 마이너스 175 이꼴 제로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노래는 얘네를 갖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조립대법으로 갈 거고 175면은 일단 뭐 5의 배수겠죠. 누가 봐도 1은 아니고 그래서 5쯤 넣어보는 거지 뭐. 5쯤 넣어봤더니 얘가 2 내려오고 15 올라가고 7 되고 35가 되고 35가 내려오고 175 딱 떨어지네. 마이너스가 되는구나. 마이너스. 안 맞는데 그러면? 이 내려오고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4 그럼 65 면 전혀 안 맞는데? 숫자 별로 크지 않을 것 같은데? 잠깐만 아까 5 했었잖아. 맞구나.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하는 형태로 본다라고 하면 r-5에 2r 제곱 플러스 7r 플러스 35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녀석은 판별식을 돌려보면 0보다 작거든요. 그렇지? 그럼 반지름의 길이는 당연히 실수의 값이니까 5겠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거는 수족관의 높이 값이니까 2r의 값을 답으로 쓰시면 될 거고 10이면 되겠지. 큰 구의 반지름은 작은 구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2배보다 1만큼 길고 높이차가 1일 때 AB의 길이를 구하시오. 지금 책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책에 있는 그림 보시는 걸로 하고요. 거기서 작은 원의 반지름을 R이라고 놨을 때 A, C가 R이라는 소리죠. 맞아? 큰 원의 반지름은 작은 구의 2배보다 1만큼 길다고 했으니까 C부터 B까지의 길이는 2R 플러스 1이라는 소리고. 그렇지? 9의 부피가 되고 하지? 설마 9의 부피도 까먹은 거야? 3분의 3분의 맞아 빨리 얘기해. 3분의 R의 세제곱이라고? 3분의 몇? 3분의 1? 3분의 4죠? 너희들 9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3분의 4 파이가 세제곱이에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해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빼면 이게 이제 큰 구와 작은 구의 부피 차가 될 거고 그 새끼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3분의 1264 파이입니다 라고 파이는 떼버리시면 될 거고 3분의 4 뗄 거고 4도 다 뗄 거야. 316 이렇게 됐어? 얘 정리하면 8R 세제곱에 12R 제곱 플러스 6R 플러스 1 마이너스 4R 세제곱 마이너스 316 이거죠? 이거 풀이하는 거죠. 됐어? 그럼 계산상으로 봤을 때 4R 제곱 세제곱에 12R 제곱에 6R 마이너스 316 이렇게 될 것이고 대충 보면은 얘네가 다 짝수인 거 눈에 보이실 거야? 그러면 2는 까줘야 될 거고
100타이면 4 곱하기 20분입니다.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라는 뜻이고요. 근데 얘네들을 갖고 우리가 변형을 시킬 거기 때문에 상관없지. 이쪽 가서 하면 되니까. 조립제법을 떼낼 거고요. 여기 앞에 있는 녀석이 작게 나오시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치? 2를 넣을까 3을 넣을까? 2부터 할까 그냥 2 4 10 20 24 안 되죠? 3을 넣어보면 3 6 11 그러면 36 39 맞나? 얘도 안 되는데? 2가 됐어야 되나 본데? 왜 그러지? 다시 2면 2 4 10 20 24 안 되는데? 숫자고 잘못 계산했나? 자 4로 나눌 거잖아요. 316 3 158. 뭐가? 158이냐? 158 그럼 3으로 하면 되나? 3으로 하면 5, 6, 12 36 39 안 되는데 그래도? 뭘 잘못했죠? 연산을 잘못했나? 8 12R 제곱 6R 플러스 1 잘못된 거 없고 4 날렸잖아. 여기 오잖아. 7이네요. 안 되네. 산수를 잘못했네. 아까 날렸다고 써놓고 이렇게 해놨네. 뭐 이거 7, 12, 6 마이너스 316 2하면 7, 14 26 52 58 이렇게 되나? 그러면 얘는 안 되는 거야. 왜 이래 숫자 짜증나게 3 21 33 99면 105 안 되는데? 에이씨 계산 이것도 안 했어. 315네. 오늘 왜 이러냐? 짜증나게 떨어지네. 315 숫자 값이 아주 클 수가 없어서 R 값이 3이네요. R 값이 3이고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녀석은 A, B의 길이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A, B의 길이는 A, C하고 C, B를 더해야 되잖아. 3R 플러스 1 그러니까 11이 됐어? 미안 오늘 숫자가 개판이네. 술을 못 보네. 자, 또 뭐가 있니? 418? 응? 418, 419 했는데 방금? 418에서 아까 전에 10이라고 구했잖아. 그러니까 정신줄 잠깐 났어? 아까 그랬잖아. 그래서 반지름 높이 하나, 반지름 짜리 R이고 높이를 주면 2R이라고 볼 거고 그 다음에 부피 본다고 했으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높이 쓸 건데 높이가 3m만큼 더 들어갔다면 이렇게 놓을 거라고. 그래서 이게 175라고. 그래서 2R의 세제곱 마이너스 3 R 제곱 마이너스 175 이거 0 2 마이너스 3 0 마이너스 175 그 다음 여기다가 이제 아까 5 때렸잖아. R 값이 뭐라고? 근데 높이 값 물어봤으니까 2R이다. 이렇게.
여기 이 얘기 그냥 써보라. 418번. 다른 번호 또 있어? 418번 안 읽어볼까 해서 다른 번호 없어? 그러면 우리 또 기나긴 얘기를 하면 돼? 오늘 열의 2차 방정식. 오늘은 여러 가지 방정식을 반드시 끝내야 되는데 그래야 다음 시간에 부등식이라도 보고 얘기를 하고 끝내는데 연립 2차 방정식은 뭐만 하는 거냐면 x, y에 관한 2차식 이걸 제로와 x, y에 관한 1차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녀석을 이렇게 두 개로 묶어놨을 때 이럴 때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둘 다 2차식일 때도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알겠지? 근데 본질적으로는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뭐냐면 y는 x에 관한 식으로 해서 갖다 대입할 거야. 아니면 x는 y에 관한 식으로 해서 대입할 거야. 이 방법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문제 그냥 보면서 하나씩 볼 건데 문제 보면 제일 처음에 예제 1번 형태로 되어 있는 애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 졸라 간단한 이 녀석이 나와 있는 거죠. 1차와 2차 같이 나와 있는. 그래서 1차와 2차가 같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하면 예제 1번에 번호로 보면 붙여보면 1번이고 x 플러스 2y는 5라고 하는 녀석과 x의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이꼴 15라는 나이가 있어. 얘네가 연립되어 있으면 요 식에서 x는 5-2y다. 됐어? 그래서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5-2y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y의 제곱 이꼴 15 이렇게 정리하는 걸 우리는 연립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해. 1차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x값 하나 나올 거고 그때 y값 그냥 y값 하나 나올 거고 x값 그냥 하나밖에 안 나오죠. 아니면 2번처럼 되어 있으면 이번의 경우에는 x-y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x의 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0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y는 x-1 그래서 x의 제곱 마이너스 x-1 플러스 x-1의 제곱 이꼴 0 얘를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됐니? 그럼 정리해 보시면 2x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1이기 때문에 3x가 아니구나.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x 마이너스 x 좀 괜찮은 녀석이 나오네. 얘가 1이 아니라 7 얘가 7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x 여기가 마이너스 6 이번처럼 이렇게 되네. 됐어? 그래서 너네가 원하시는 녀석에서 여기서 2x 마이너스 3이라는 것과 x 마이너스 2라는 걸 갖다 집어넣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이너스가 아니라 얘가 플러스가 돼야 되고 x의 값이 2가 나오고 x의 값이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는데 그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y 값이 나오는 형태로 풀면 돼. 얘는 간단해. 얘는 문제가 되는 건 2차식과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예제 2번부터는 좀 자세히 설명을 할 거야. 예제 1번은 그냥 하시면 너무 좋아요.
이런 식으로 2차식과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얘는 1차식이 하나 있으니까 1차식을 변형해서 갖다 쳐넣으면 됐었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야. 됐어요? 그래서 얘는 없으니까 얘가 1번식이라고 하고 얘가 2번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은 인수분해할 수 없는데 2번식은 인수분해가 되시죠. 됐지? 2번식은 인수분해하면 4x 플러스 가 아니라 2x분이요. 2x 플러스 y라는 녀석하고 2x 마이너스 y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얘가 성립이 된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y랑 2x가 같거나 y가 마이너스 2x랑 같은 거죠. 됐어? 그래서 이때 y가 2x랑 같을 때와 y가 마이너스 2x랑 같을 때를 나누어 푸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립방정식의 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주시면은 이 풀이가 되게 단순해질 텐데 2x의 제곱에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 다음에 2 곱하기 4x 제곱 이꼴 16 이렇게 된 형태가 되는 거죠. 됐니? 8에 10에 6이니까 4x 제곱이 16이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면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집어넣으면 똑같은 형태에서 2x의 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플러스 8x의 제곱이 16이니까 x의 제곱이 1이 나오는 거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렇게 풀면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너네가 답을 써야 되는 게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 답을 쓰게 되면 x가 2일 때 y 값이 x의 2배니까 4일 수 있고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4일 수 있고요. 1일 때 2일 수 있고 1일 때 마이너스 2일 수 있고 마이너스 1일 때 2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 써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쓰고 싶을 수도 있어.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일 때 그때 y 값은 2배니까 y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4죠. 됐니? 그럼 얘네가 묶여 있습니다를 써주셔야 되고요. 얘네들 같은 경우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근데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2이기 때문에 y 값으로 너네가 쓸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2라고 써주셔야 되고 그 뒤에 반드시 너네는 이 말을 붙여줘야 됩니다. 글씨 쓰기 힘들어. 복호동순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 중복된 부호는 같은 순서로 존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2일 때 플러스 4고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인 거고요. 얘네들은 플러스 1일 때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1일 때 플러스 2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꼭 써주셔야 됩니다. 이 말이 없으면 어떤 얘기가 되는 거냐면 플러스 2일 때 플러스 4일 수 있고 플러스 2일 때 마이너스 4일 수 있고 마이너스 2일 때 플러스 4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4가 되는 네 가지 순서상을 다 얘기하는 거야. 이 말을 빼버리면 됐어? 그래서 이게 없으면 답이 아니다라고 봅니다. 알겠지? 자, 2번으로 갈게요. 풀게 좀 많은데 열리고 시간. 자, 2번에 있는 녀석을 보니까 이번에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y 마이너스 6y의 제곱 이꼴 제로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x의 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의 제곱 이꼴 39라고 하는 데가 있네요. 그럼 위에 첫 번째 식이 이번에 인수분해가 되시죠. 그래서 첫 번째 식 형태가 x 마이너스 3y와 x 플러스 2y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됐니? y로 문제를 풀긴 좀 어렵기 때문에 x 눈으로 풀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에는 x가 3y인 경우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9y의 제곱 플러스 3y 제곱 플러스 y 제곱 이꼴 39 y 제곱의 값이 3이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 됐지?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y 이렇게 될 거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4y 제곱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건 39 y의 제곱이 14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3인 거죠. 그렇지? 이거를 이제 두 번째 방식 우리가 아까 이렇게 복구동순 형태로 답을 표현을 해보면 이 녀석일 때 3배 해주면 x가 되기 때문에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3 루트 3일 때 y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 묶어주시고 그렇지? 자, 이 녀석은 x랑 y의 그거가 좀 다른 녀석 반대로 존재하는 녀석이죠. 그래서 x에다 갖다 y에다 갖다 집어넣으면 x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13 대신에 y의 값은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13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복구동순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됐어? 원래 이거 말고 더 있어. 지금 이 책은 어렵게 안 나오기도 하고 요즘에는 교과서에서는 이 정도 수준에서 내용 설명을 멈춥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인수분해 자체가 안 되는 시기에 대한 2차 방정식, 2차 일반식 풀이 방법도 알고 계셔야 돼요. 딱히 자기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딱히 내가 너희들한테 뭐 어떻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걸 보여주기 좀 어렵고 보통 대충 대충은 이렇게 써 있는데 하나는 저게 그냥 저기 있는 것들 끌어다 쓸 거고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문제도 사실 나옵니다. 됐나요? 계산이 될런지는 몰라. 나도 해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사실 원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애들은 상수항을 보통 일반적으로 소구합니다. 상수항을 소구한다는 건 여기가 4가 써있고 여기가 8이 쓰니까 숫자를 없애버릴 거야. 그래야 인수분해 될 수 있는 형태가 나와. 그래서 첫 번째 식이 1번이라고 하고 얘가 1번식이고 얘가 두 번째 식이라고 했을 때 1번식을 조별해준 다음에 2번식을 빼버린 거죠. 그러면 4x제곱에서 x제곱 뺄 거니까 3x제곱 나올 거고요. 됐니? 6x에서 x를 뺄 거니까 마이너스 7xy가 나오겠죠? 맞니? 4xy 제곱에서 2y 제곱 뺄 거니까 2y 제곱 이렇게 나올 거야. 얘가 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됐니? 이렇게 썼을 때 너희들은 x에 3x 마이너스 2y 여기다 y 이렇게 써주면 되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x 마이너스 2y에 3x 마이너스 y 이퀄 제로가 될 거고 첫 번째 x가 2y인 경우하고 두 번째 y가 3x인 경우하고 나누어서 식에다 다시 꽂아 넣고 문제를 푸는 형태의 문제들도 나옵니다. 됐어? 실제 내신 문제는 이런 것도 보게 될 거야. 알겠니? 그래서 원래는 뭐 한다? 원래는 2차식이 나와 있으면 2차식 두 개 중에서 하나가 인수분해되는 형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안 나오면 뭐 한다고? 상수항을 제거하세요. 원래 이거 말고도 상수항 제거하는 경우, x, y항 제거하는 경우, x 제곱과 y 제곱을 동시에 제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굉장히 많은데 너네가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이 이게 다 빠졌어. 다 빠지다 보니까 문제를 낼 때 아주 어렵게 안 내. 그래서 요즘에는 시험 문제 내신 형태로 나온다고 하면 상수항 소거 정도까지 나옵니다. 상수항 소거해서 인수분해되는 형태 찾아주고 찾은 다음에 대입해서 문제 푸는 거야. 시은아,
이불 덮고 자냐? 정신 차려 빨리. 예원이랑 둘이 나란히 앉아서 다 나란히 졸고 있어.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보면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방정식의 풀이가 나와 있어요. 갑자기 뭐 여태까지 설명하다 말고 왜 대칭식 풀이를 나오냐? 얘네들 그냥 하셔도 됩니다. 그냥 하셔도 돼요. 그냥 하셔도 되는데 이런 거요. 지금 보면 x와 x 플러스 y가 12라고 써있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뭐라고 써있냐면 104라고 써있어. 근데 1차식과 2차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뭘 해도 되냐면 그냥 1차식에 있는 것들을 변형시켜서 2차식에다 넣고 풀어도 되죠. 맞아? 그래서 이 녀석 변형시켜서 뭘 해도 되는 거냐면 y는 12-x고요. 갖다가 집어넣어서 x의 제곱에 12-x의 전체 제곱 이꼴 104 라고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건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 104니까 얘를 제곱하면 xy가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은 144고 이 녀석하고 차이가 40만큼 차이 나니까 xy가 20입니다 라는 걸 우리가 뽑아낼 수 있어. 이해돼 여기까지? 눈을 뜨고 얘기해. 반쯤 감고 하지 말고. 자, 왼쪽 눈을 감고 있는 거랑 오른쪽 눈을 뜨는 거랑 뭔 상관이야? 여기도 날라고 해요. 아니 진짜로. 양쪽 다 그거 이렇게 이러고 다닐 거야? 아니 그건 아닌데 진짜 여기가. 아 그럼 다르게 나오는데 그거 갖고 안 되면 못 넘어가거든요. 여기는 심각하고 여기 제일 심각. 아니 그러니까 근데 다르게 낫다고 해서 가리고 다닐 필요는 없잖아. 네? 다르게가 뭐 너를 이렇게 딴 사람들한테 오염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어. 하고 다니는데요? 왜? 뭐 의사 선생님이 그냥 하라던데. 볼 쓸데없는 걸 시켜. 다르게는 전혀 안 돼. 아니 그럼 먼지 들어오면 안 돼서 그런 거야. 쬐어? 아니요 내일 째라고요. 쬐지도 않았는데 뭘. 쬐야 그러지. 약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뭘 발라가지고 안경이 자꾸 묻어가지고. 아. 그럼 안경을 이렇게 머리 벗어 이렇게 머리. 자, 잘 들어. 원래 이렇게 풀어도 된다고 했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볼 거냐면 이게 두 녀석이 합이고 두 녀석이 곱이죠. 그렇지? 이걸 알고 있으니까 t의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20 이꼴 제로에 t의 근은 x 또는 알파로 보자, x 또는 y로 보자는 거죠. 두 군의 합과 곱을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는 거야. 이해돼? 두 군의 합과 곱을 알고 있으니까 2차 번역식 형태는 이런 형태가 될 거고 인수분해 형태가 t-2에 t-10이니까 t의 값은 2 또는 10이죠. 그러니까 x의 값이 2면 y 값이 10이고 x의 값이 10이 되면 y 값이 2다 라고 풀어도 되지 않냐 라고 하는 게 대칭식의 2차 방정식 풀입니다. 연립 2차 방정식인데 뭘로 풀자고 2차 방정식 해로 쳐다보고 풀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 풀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예제 4번, 예제 5번 이런 얘기들은 그냥 지금 있는 것들을 잘 엮어서 써보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예제 4번 볼까요? 예제 4번. 자, 책 좀 넘겨. 222페이지야. x-2y가 k라고 써있고요. 얘랑 연립되어 있는 녀석이 있고 뭐라고 써있냐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꼴 마이너스 8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오직 한 쌍에 해를 갖도록 한다는 건 x값 하나, y값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됐니?
그러면 여기서 너네가 x는 2y 플러스 k라고 얘기를 할 거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2y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8. 이 녀석이 결국은 중근을 가지시면 되겠죠. y 값이 여기서 하나로 결정되면 x의 값도 하나로 결정이 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녀석이 y 값이 하나로 결정날 때가 언제예요? 라고 물어보는 문제라거든요. 단순하게.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우리는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그 다음에 뭐 하면 된다? 판별식이 0이 되게 만들어주시면 끝난다는 거죠. 얘는 판별식은 B'의 제곱이니까 4K의 제곱 마이너스 H 이렇게 되는 거고 K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가 되면 우리는 이 녀석이 저게 되겠죠. 0이 되실 거니까 판별식이 0이 될 거니까 중근을 갖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얘 배우면 공통근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때 공통근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했고 됐죠? 첫 번째 녀석도 인수분해가 안 되시고요. 두 번째 녀석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건가? 맞아? 근데 우리가 지금 이 문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이 녀석이 공통근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얘기를 하시면 원래 위에 해와 밑에 해는 다른 새끼가 되겠지만 알파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이 녀석의 식과 이 녀석에 나와 있는 녀석들은 모두 다 같은 녀석이죠? 알파와 K가 다 같은 값을 가질 거야. 그러니까 왜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서 알파로 풀어줬으니까. 그러면 이 두 식에서 우리가 얘네들을 빼내도 상관없겠죠? 알파 제곱을 제거해도 상관없을 거라고. 됐어? 그럼 알파 제곱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빼버리게 되면 얘가 빠질 거니까 K 플러스 3알파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뭐가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3으로 묶었을 때 K 플러스 3이 나오시겠죠. 됐어? 그러면 이 녀석은 결국은 K 플러스 3에 알파 마이너스 3이 되는 겁니다. 됐어? 인식에 성립하려고 하면 결국 무슨 소리냐면 K가 마이너스 3이든지 알파가 3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셔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K 값이 마이너스 3이면 첫 번째 얘부터 시작을 해서 너 보니까 이 식에 갖다 집어넣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9 이퀄 제로가 나오실 거고 그렇지? 이걸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면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9 이퀄 제로가 되나요? 됐니? 맞아? 왜 대답들이 없어? 아니야? 지은아? 뭐가 좀 이상한데 아니잖아. 여기 마이너스 x는 그쵸? 이거 K 값에다 집어넣는 거니까 여기만 집어넣어야죠. 그럼 두 식이 같아지는 거잖아. 위에 식과 밑에 식. 맞니? 희원아 맞냐? 어머니도 맞아? 그럼 위에 식과 밑에 식이 같아지면 얘가 오직 한 쌍의 변을 갖지는 않을 거란 소리야.
얘네들이 두 개가 같아졌으니까 이건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은 두 개가 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근의 형태가 3이었으면 좋겠다는 소리야. 그럼 공통근이 3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 식이 같아지고 하면 9 플러스 k 플러스 2 곱하기 3이 마이너스 9 했을 때 제로니까 k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됐니? 그러면 두 번째 식이 같다면 다르냐? 두 번째 식이 같다면 똑같아. 9 마이너스 3 플러스 3k가 0이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도 k 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k 값이 마이너스 2를 가지셔야 되고 그때 공통분 얼마 가져야 된다? 3을 갖는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됐습니까? 여기까지?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가 나오는데요.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는 간단하게 보고 스킵할게요. 식만 써드릴 겁니다. 자, 대각선의 길이가 15m인 직사각형방의 양식장이 있고요.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는 각각 6m, 3m 줄인 처음 양식장은 처음 양식장보다 72m만큼 72제곱미터만큼 작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양식장의 가로 세로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만든 새끼예요. xy 그리고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15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가 15가 되면 첫 번째 식이 이게 나오는 거죠. 첫 번째 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15의 제곱 225다. 이게 하나 나오는 거죠. 됐니? 그리고 6m, 3m씩 줄였으니까 얘가 이렇게 좀 줄어들겠죠? 그럼 여기가 x-6, 여기가 y-3. 그럼 여기 원래 넓이 값은 xy였을 텐데 이 녀석의 넓이 xy라고 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처음 넓이보다 72m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72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식의 형태는 x-6 곱하기 y-3의 전체 제곱 이꼴 xy-72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어? 여기까지 됐냐고. 제곱은 없지? 지금 제곱은 왜 나와? 그럼 여기서 x, y,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3 x 플러스 18이 x, y, 마이너스 72니까 얘랑 털고 나면 얘네를 x나 y에 관한 식으로 정리 가능하니까 정리해서 갖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문제풀이가 될 거야. 됐니? 그래서 얘는 그냥 스킵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 대한 부정방정식이 22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적 방정식들은 어떻게 하고 2차항을 소구하거나 상수항을 소구한다 라고 써있는데 이거는 시험 볼 때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세요. 어쨌든 원하시는 건 식 갖고 어떤 형태든 변형을 시켜서 결국 인수분해를 해서 x는 다른 식으로 x는 y에 관한 식, y는 x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것만 이해를 제대로 하시면 돼요. 알겠지? 자, 그럼 넘어가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부정방정식 얘기를 오늘 할 거고 부정방정식 빨리 끝내서 연립일정 공식까지 오늘은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자, 부정방정식에 대한 개념만 좀 설명을 하고 당연히 할 건데 자, 원래 부정방정식의 뜻은 이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1차 방정식 기준으로 봤을 때 너네가 EX 플러스 3은 0이다. 됐니? 뭐 해가 한 개죠. EX 플러스 3은 2의 X 플러스 B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있으면 왼쪽과 오른쪽식이 똑같죠. 이거 우리는 항등식이라고 불렀어. 그치? 근데 1차 방정식이 항등식이면 뭐라고 하냐면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부정이라고 합니다. 해가 무수히 많다라는 건 해를 정할 수 없다는 뜻이 돼서 부정 방정식은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을 부정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원래는 너네가 수학 공부를 할 때 불능식까지 이해를 하셔야 돼. EX 더하기 3은 2의 X 플러스 1의 마이너스 5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2x 플러스 3이 2x 마이너스 3이 되니까 둘이 같을 수가 없죠 원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건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불능이라고 해. 해가 없다. 이걸 불능이라고 한다고. 원래 이렇게 배워서 넘어온 다음에 너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 부정 방정식을 가리켜야 되는 거야. 원칙은. 너희들이 부정이라는 말 자체를 원래 몰랐으니까. 그래서 부정 방정식은 해를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고 좀 더 나아가서 너희들한테 이해시를 쉽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주면 미지수의 개수가 있고 식의 개수가 있는데 미지수의 개수가 식의 개수보다 식의 개수가 미지수의 개수보다 작은 거 이거를 우리 뭐라고 해? 부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대신에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 수 없기 때문에 이 부정 방정식은 반드시 뭘 갖고 있냐? 조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실수 조건하고요. 정수 조건하고 두 개인데 정수 조건부터 시작하자. 정수 조건도 원래는 두 가지로 배워. 중2 때 너희들이 배웠던 아이가 있어요. 답 뭐죠? 답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어? 어? 2,2 그쵸? 2,2 원래 이거 어떻게 푸는 거죠? 숫자 다 넣어봐? 숫자 다 넣어보는 거 아니고 이 부정 방정식에는 하나의 문자로 정리를 합니다. 한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x라고 하는 녀석의 입장으로 보면 5-2분의 3y y 입장으로 보면 y는 3분의 10-2x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는 건 지금 요 형태, 첫 번째 식의 형태에서는 y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짝수가 돼야겠다는 게 보이셔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여기 5보다 작아야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y의 형태는 어떻게 될 것이다? 2분의 3, 3분의 10, 3.33333보다 작은 애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형태에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야. y는 짝수, 두 번째 2분의 4y가 5보다 작아야겠다. 왜? x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일 거 아니야. 됐니? 그러면 이 녀석의 상태에서 봤을 때 이걸 정리하면 y가 3.3333 되니까 짝수이면서 3보다 작거나 같은 수는 2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y 값이 2고 그때 x의 값이 2입니다. 라고 풀이가 되는 게 원래 정식 풀이. 숫자 하나씩 넣는 거는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하는 방식.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2차식 형태를 띠고 있는 애들이죠. 이거 문제를 만들기가 참 그래서요. 뭐 되는지 모르겠네. 잠깐만. 10만원 이상. 이렇게 되는 애들 말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요 앞에 있는 애의 형태를 x-3y에 x 플러스 2y 이렇게 쓰게 될 거고 얘가 6인데 xy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새끼도 자연수가 되고 이 새끼도 자연수가 돼서 이 새끼가 자연수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얘가 1일 때 얘가 2, 얘가 6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3일 때 얘가 3일 때 얘가 2일 때 얘가 6일 때 1일 때를 보는 거고요. 됐어? 이렇든 저렇든 간에 이 식에서 이 식을 빼면 뭐가 나오냐면 5y가 나와. 됐니? 그러면 5y가 여기서 얘를 뺄 거니까 5일 거고 여기서 얘를 뺄 거니까 얘는 5y가 1이 되셔야 되는 거고 얘는 5y가 얘 왜 이렇게 숫자를 못 쓰겠냐? 5y가 마이너스 1이 되셔야 되는 거고 얘는 5y가 마이너스 5가 되셔야 되는 거죠. 자연수인 경우는 여기밖에 없죠? y가 있는 거. 나머지는 다 안 되죠. 만약에 이제 xy 정수로 썼네? 그럼 여기에 y가 마이너스 1부터 봐야 돼? 됐어요? 그럼 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이거 1이 되는 거니까 이때 갔다가 여기다가 이제 집어넣고서 집어넣었을 때 이렇게 되면 x의 값이 4가 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 되시면 갖다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니까 x의 값이 3이 되셔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찾는 거를 우리 뭐라고 한다?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인수분해를 하시고 인수분해를 하면 결국 여기 나와 있는 숫자가 정수가 되셔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푸는 거죠. 물론 지금 여기서 얘도 해야 돼요. 정수 조건으로 쓰였기 때문에. 그래서 정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 문제 풀다 보면 좀 짜증 나긴 해. 됐어? 그 다음에 마지막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 있고요. 얘네들은 여기서만 할게요. 여기까지만 하고 지워버릴게요. 자리가 없어서. 두 번째 우리가 오늘은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런 거예요. x의 제곱 더하기 4y의 전체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y 플러스 10 이꼴 0 이렇게 되는 애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얘네 둘 갖고 완전 제곱식을 써봐요. x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죠. 됐니? 얘네 둘 갖고 y의 제곱을 써보시면 2y 플러스 1의 제곱이 되시면 이 형태가 나오겠지? 자,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9하고 1이니까 합쳐서 10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얘네들이 0이 되셔야 되는데 실수라고 하는 녀석 x, y가 실수 조건을 가지면 제곱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그 둘을 더해서 0이 되셔야 되므로 각각이 0이 돼야겠다고 풀리는 거. 이거를 실수 조건의 부정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좀 이따가 여기까지 풀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1차 부정식까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잠깐 쉬겠습니다. 시간이 계속 줄고 있어 저희. 자,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제 문제 푸는 거 계속 문제로 이제 들어가서 문제를 직접 풀어볼 거고요. 얘를 볼 거고, 예제 7번. 정수 조건 문제고, 지금 xy, 3x, 그 다음에 2y, 18이죠. 인수분해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인수분해 할 거니까 여기를 x로 묶고 y 플러스 3으로 적용해 줄 거고 여기 2로 쓸 거고 여기 y 플러스 3으로 정리할 겁니다. 인수분해 무조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이쪽에는 뭐가 올 거냐면 12가 오셔야겠죠. 12가 아니라 6을 더한 거니까 24가 오셔야겠죠.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할 거냐면 x 플러스 2와 y 플러스 3의 곱의 형태가 24가 되는 새끼를 하나씩 다 찾아주면 됩니다. 모두 구하라고 하니까 좀 많겠네. 그 다음에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그나마 자연수니까 좀 나을긴 할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여기 1, 24인데 안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2도 안 될 거고 3의 8부터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1,5 이렇게 될 거고 4에 6 그래서
3 이렇게 되나? 그 다음에 6에 4 이렇게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게 4,1. 그 다음에 8에 3 하시면 안 되시죠? 그래서 1,5, 2,3, 4,1 이렇게 되는 녀석이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되실 겁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시죠. 두 번째 실수 조건에 대한 거 예제 8번. 자, 이 녀석은 내가 뭐라고 했냐면 실수 조건이 있으면 얘네들 무조건 완전 제곱 형태로 묶어주셔야 된다고 했어. 됐어? 완전 제곱 형태로 묶어주셔야 되는데 지금 y 제곱은 여기 혼자 있죠. 그치? 그 다음에 y한이 없기 때문에 이 녀석은 y 어쩌고 저쩌고 풀 수가 없고 여기에 4xy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xy에 4y 제곱은 1로 갖고 오셔야 돼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현재 6x가 있고요. 6x가 있는 상태에서 x제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 얘네들을 나눠주셔야 돼서 여기다 하나 줄 거고 여기다 하나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2 이렇게 묶어주시면 각각이 다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죠. 그래서 y-2, x-2의 제곱 x-2y의 제곱 더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이걸 제로가 돼야 되는 거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 되실 거고 그때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주시면 되는 거지? 2분에서 마이너스 2분의 3 거죠? 됐어요?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3이고 y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부정방정식 풀이까지 끝내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방정식 얘기는 끝났고 원래 우리가 이 수강에서 마무리를 하겠다고 했던 건 부등식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연립 1차 부등식 끝내고 다음 시간 연립 2차 부등식 얘기를 하고 시간이 남으면 경우의 수를 참 봐주면 참 좋겠지만 볼 시간이 될런지는 모르겠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은 연립 1차 부등식부터 해보자. 문제가 더럽게 많네. 몇 개야? 연립 1차 부등식만 8개, 절대값까지 포함하면 10개? 오늘도 못 끝내겠네. 자, 연립 1차 부등식이라 하면 말 그대로 1차 부등식 두 개가 이렇게 묶여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게 1번식이고 얘가 2번식이라고 했을 때 됐니? 첫 번째 1번식의 해가 이렇게 나오고 2번식의 해가 이렇게 나왔어. 됐니? 그러면 이거는 세 가지 경우가 나올 거예요. 알파와 베타를 했을 때 알파가 작고 베타가 커서 뭐 들어 있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두 개를 수직선상에 표기를 해보면 여기가 겹치죠. 됐어? 그러면 이때는 이 녀석의 해를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걸 이제 우리가 연립 1차 부등식이라고 해.
그런데 꼭 이렇게만 나오냐? 아니죠. 이 상태인데 알파와 베타가 같은데 동시에 존재할 수 있어. 이렇게. 그래서 이 값이 알파이자 베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x가 알파의 값을 갖는다. 물론 베타의 값을 갖는다고 얘기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거고, 때에 따라서 알파와 베타를 했는데 베타가 여기 있고 알파가 여기 있어서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하는 걸 표시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없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풀이할 수도 있다는 거죠. 됐어? 아니면 우리가 사실 두 번째가 아닌데 잘못 표시했네. 두 번째, 각각이 하나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다, 하나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둘이 같은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같은 방향으로 나왔을 때는 알파와 베타의 위치를 찾아주시고, 하나는 이쪽으로 가실 거고 하나 또는 이쪽으로 가실 거니까 겹치는 부분은 이만큼이다. 그래서 결론값이 베타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는 형태로 볼 거라, 기본적으로 1차 부등식을 하시고 나면 그 녀석의 해의 형태를 각각 구하신 거를 수직선에 표기를 해서 어떤 형태를 띠는지를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시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1번 문제부터 볼게요. 예제 1번. 자, x를 왼쪽으로 넘기시고 문자도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렇게 되겠죠? 됐니? 맞아? 그러면 이 상황에서 a 값이 3보다 크면 어떻게 얘기할 거냐면 x가 1보다 크다가 되시죠? a 값이 3이면 10 전체가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돼요. 맞니?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야? 이 말. 영원아, 이거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0은 0보다 크거나 같다. 틀려? 맞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이거나 이겁니다의 뜻이잖아. 둘 중에 하나만 맞으면 되는 건데 맞지 이거? 오른쪽 거는. 그러니까 이거 맞는 걸로 취급한다고. 이때는 내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x는 모든 실수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허수면 안 돼요. 왜 안 되죠? 도원아, 허수면 왜 안 돼? x가. 응? x가 실수가 되면 안 돼. x가 모든 실수가 돼야 되는 이유. 복수 쓰면 허수면 왜 안 돼? 윤서, 왜 허수면 안 돼, x? 아무도 몰라? 희원이도 몰라? 시현이도? 어? x가 허수가 되면 안 되는 이유. 응? 마이너스 뭐? a가 3보다 작을 때는 따로 할 거야. a가 3보다 작을 때 x가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근데 3일 때만 x는 모든 실수가 될 거래요. 왜 모든 수가 아니라 모든 실수냐고.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대소 비교 있죠. 크다 작다는
실수만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복소수는 크다 작다의 개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양수 음수를 나눌 수가 없으니까 크다 작다도 없는 거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바꿔 말해서 지금 여기 있는 인연수 형태에서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 3이 돼버리면 x에 아무 수나 갖다 넣어도 되긴 하는데 대수 비교가 가능한 숫자만 될 수 있다는 거죠. 부등식이라는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수만 되는 거야. 알겠니? 자, 이렇게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나온대요. 그럼 얘 이제 가져오실 거니까 a-2x가 될 거고요. 이쪽은 a의 제곱 마이너스 4니까 a-2에 a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어? 우리가 원하시는 녀석은 a-2, a-1을 지울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x가 해를 갖겠죠. 됐니? a-를 지울 수 있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a-1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냐면 음수가 되셔야 되는 거죠. 됐어? 그러고 나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어서 이렇게 처리가 되셔야 되는데 이 녀석이 또 뭐가 돼야 되는 거냐? 마이너스 1이 돼야 되는 거지. a 플러스 2가 마이너스 1이 되셔야 되니까 a 값은 마이너스 3인 거죠. 됐어? 여기까지? 자, 문제에 따라서 가끔, 아주 가끔 이걸 정리했는데 여기가 짝 저기 뭐야 2차식이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a 값이 2개를 갖는 경우에는 위에 있는 조건에 따라서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셔야 돼. 알겠지? 자, 예제 2번으로 갈게요. 이제 연립방정식을 실제로 풀어볼 건데, 연립 부등식을. 예, 이번에 갖고 있는 녀석이 4x 마이너스 2에 x 플러스 3 3x 9 플러스 x 1 마이너스에 왜 갖다 버려버려요? 필요 없으면 학원에 기부해. 아니. 자, 얘가 1번이죠. 그냥 우리 그냥 풀면 된다고 했죠. 4x 마이너스 2x 여기까지 넘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x 남을 거고요. 마이너스 6이니까 넘어가면 플러스 6이 될 거고 풀게 되면 x가 마이너스 6보다 크다가 첫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식은 여기 계산하면 마이너스 5x 넘어갈 거니까 6x가 될 거고요. 여기 계산하면 원래 3이 오실 거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9가 올 거예요.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니? 요거를 수직선상에다 표시를 해보면 하나는 마이너스 6보다 큰 녀석이죠. 하나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이지? 됐니? 그러면 우리가 겹치는 부분 이쪽 영역이 겹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해의 형태는 x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그치? 자, 두 번째. 2번은 문제를 쓰면서 바로 개수를 좀 정리할게요. 6을 곱했을 거다 x 플러스 1 3을 곱했을 거 6을 곱했을 거나 2에 x 마이너스 1 이쪽에 이제 6까지 올 거고 밑에 식도 바로 10을 곱해서 쓸게요. x 마이너스 12 이쪽에 4x 이렇게 풀자는 거죠. 뭔가 잘못 썼는데 얘가 3이죠. 그렇지? 아이고 잘못 쓴 거 없죠? 나오세요. 네. 여기서 정리하면은 2x, 여기서 정리하면은 3x, 계산하시면은 5x가 나오실 거고, 플러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 하나 나올 거고, 마이너스 1 하나 나와서 넘기면, 근데 왜 답이? 아, 여기 마이너스 2구나. 미안해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4. 6. x가 2보다 작거나 같다라 불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넘겨서 보시면 알겠지만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가 아니라 마이너스 4보다 크다가 되겠죠. 이렇게 정리된 거죠?
얘도 수직선에 그려보시면 마이너스 4보다 크다, 2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이 사이에 겹치는 부분만 보셔야 되지. 그래서 원하시는 녀석은 마이너스 4보다 큰데 x는 2보다 작거나 같을 거예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갈까요? 이렇게 오늘따라 힘이 들지? 숨이 차네, 말하는 게. 자, 이 녀석이고요. 얘네들은 이렇게 나눠서 풀면 그냥 끝납니다. 원래 연립방정식을 풀 때 A 이꼴 B 이꼴 C의 형태를 풀면 A 이꼴 B와 B 이꼴 C 두 개로 나눠. 이거 말고 A 이꼴 C도 썼었죠. 맞니? 세 개 중에 너네가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해 쓰라고 하잖아. 그치? 부등식을 할 때는 A, B, C면 반드시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만 합니다. 됐어요? 참고로 얘를 쓰시잖아요. 됐니? 그럼 얘랑 관계없이 나머지 이 둘에 의해서만 A, B, B, C에 의해서만 부등식의 영역이 나와요. 해보고 싶으면 해보셔도 되는데 실제로 쓸데없는 짓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앞에 거 두 개, 뒤에 거 두 개만 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거 풀면은 2x가 마이너스 2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올 거고, 얘 넘기고 얘 넘기면 얘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궁금하니까 그래도 한 번은 해보죠. 만약에 너네가 이걸 쓰잖아. 여기 등호 있고 여기 등호 없으니까 결국 전체적으로 등호가 없어야 돼. 그럼 얘가 넘어오고 얘가 넘어올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 x의 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크다가 나오죠. 그러면 원래 우리 위에 두 개에서는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에 의해서 이만큼의 영역을 가져요라고 정리가 될 텐데, 얘네가 추가적으로 마이너스 3보다 큽니다라는 걸 여기다가 써봐야 겹치는 부분이 바뀌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시는 의 형태는 마이너스 2보다 큰데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거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2번도 바로 정리를 해보죠. 2 플러스 4에 x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2x 플러스 4 요거 하나라고, 그 다음에 2x 플러스 4에 마이너스 x 플러스 5 이렇게 이제 우리가 나눌 겁니다. 됐죠? 암산이 안 되네.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14 넘어가면 18, x가 9보다 작다가 나오겠네요. 됐을까요? 됐니? 그 다음에 얘네 정리하면 3 마이너스 9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나오시겠네요. 그치? 그러면 수직선의 표기를 하게 되면 9보다 작은데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여기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다가 우리가 원하는 해가 될 겁니다. 됐습니까? 계속 그려볼 거예요. 계속.
얘 4번으로 봐서 6 마이너스 x x 플러스 10 얘가 1로 가면 마이너스 얘가 1로 가면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x의 값이 크거나 같다가 나올 거고 밑에는 2x 플러스 3에 3x 플러스 5 x가 1로 가시면 x가 될 거고 1로 가면 마이너스 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죠? 그렇지? 그럼 얘도 똑같이 수직선상에 표기를 해보면 마이너스 2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한 새끼는 크거나 같은 거고 한 새끼는 작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요 라인을 제외하고는 같은 부분이 없는 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때는 부등식인데도 불구하고 방정식처럼 x는 마이너스 2다 라고 하는 근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2번 식은요. 이렇게 놓으면 2x고 이렇게 넘어가면 플러스 10이 될 거라서 x는 5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 두 번째 식은 우리가 6을 곱했을게요. 이렇게 될 거고 얘가 넘어가시면 5가 될 거고 얘가 넘어오면 x가 될 거라서 x는 5보다 크다가 되시죠. 자 이제 보통 이거 할 때 학생들한테 이 얘기를 하는데요. 5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표시할 거고 5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너네가 구분을 위해서 얘를 사선으로 올려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는 지금 여기서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죠. 됐어? 그래서 이때는 해가 없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5개만 더 풀면 되는데 힘들어. 자, 예제 5번으로 갑니다. 이렇게 풀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결과값을 갖고도 문제를 도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예제 5번에 대한 얘기고요. 해를 갖고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걸 예상할 수 있냐는 걸 물어보겠고요. 예제 5번의 1번부터 볼게요. 자, 이 녀석을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시죠? 됐니? 그리고 이 녀석을 풀게 되면 잘못 썼군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를 풀게 되면 이렇게 나오셔야 되는 거야. 그치? 얘가 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 결국은 이 녀석을 갖고 만들 수 있는 이 녀석에 이렇게 했을 때 겹쳐야 된다는 거지. 맞지? 그래야 해가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그 녀석이 여기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a-1을 2로 나눈 값이 마이너스 1, a가 마이너스 1, b의 값은 그냥 3이 되면 되죠.
이해됐어? 별 어렵지도 않은 걸 계속 풀으니까 짜증나려고 그러는데 슬슬. 자, 요식을 정리하면 x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고요. 이 식을 정리하게 되면 2x니까 x가 똑같은데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보다 크다? 맞나요? 문제가 잘못됐나? x 마이너스 2 그러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인데 둘 다? 얘가 마이너스 1이구나. 됐니? 수직선상의 표기를 하게 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에 비해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는 왼쪽으로 한 칸 더 가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얘보다 큰 것과 얘보다 큰 거의 해를 합쳐놓은 거니까 얘가 해가 될 거고 우리가 원하는 해의 형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나오셔야 된다는 거죠. 됐니? 얘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3이 되셔야 되는 거니까 a 값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 이해돼? 자, 이제 6번으로 갈까요? 첫 번째 식을 풀어보시면 어차피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넘기니까 x가 마이너스 7보다 작다가 나오거든요. 그치? 두 번째 식은 이렇게 넘기고 이렇게 넘기면 되는 거니까 x가 a 플러스 7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 녀석이 지금 해를 갖지 않아야 되니까 그림으로는 어떻게 되실 거냐. 첫 번째 마이너스 7이 여기 있고 a 플러스 7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러면 해가 없겠죠.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지. 마이너스 7보다 a 플러스 7은 큰 거는 확실한데 같아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야. 항상. 됐니? 이해돼? 그러면 같으면 겹칠 거냐? 같으면 마이너스 7은 x가 될 수 있는 애죠. x가 될 수 없는 애지 마이너스 7은. a 플러스 7은 x가 될 수 있는 애지. 그럼 될 수 없는 애랑 될 수 있는 애가 같다고 해도 x의 값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돼? 그래서 이 둘은 같아도 상관없다고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끌고 온다고 해도 얘를 끌고 와서 쭉 해서 여기다 이렇게 붙인다고 해봐야 결국 여기에 틈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는 해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이해됐어? 그래서 같아도 상관없을 거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원하시는 a의 범위값은 마이너스 14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4가 아닌데? 뭐 잘못 풀었나? 아 이게 7보다 작다구나. 미안해요. 7보다 작다니까 7, 7 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7이네. 뭐 이렇게 오늘 문제 숫자 부호 막 계속 틀리지?
14가 되겠군요. 미안해요. 지치네. 자, 이제 7번으로 갑시다. 아까 얘기했죠. 앞에 거 두 개 잡고 뒤에 거 두 개 잡아서 풀어야 돼요. 자, 앞에 거 두 개를 잡아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넘기면 그냥 x니까 x가 a 플러스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치? 뒤에 거 두 개 정리해서 문제를 풀게 되면 얘가 2x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 4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2보다 x가 크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치? 문제에 요구하는 사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녀석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등식의 정수해가 3개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표시했을 때 마이너스 2는 이걸로 하지 말고 마이너스 2부터 시작해서 3개의 정수를 써보시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실 거고 여기가 1이 되실 거고 여기가 0이 되시겠죠. 우리는 3개만 포함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a 플러스 3이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까지 들어가시겠죠. 이렇게 됩니까? 그럼 여기 있는 녀석의 형태가 a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너네들은 0보다 a 플러스 3은 클 거고 1보다는 작을 겁니다. 그럼 증오를 가져도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자 봐요. 0은 x가 돼야 되는 아이죠. 지금 문제에서 a 플러스 3은 x가 될 수가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니까 둘은 같으면 0이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0을 포함시키려고 하면 a 플러스 3이 0보다 크셔야 되죠. 1이라고 하는 녀석은 x가 되면 안 되는 애고 a 플러스 3도 1이 0이 되시면 x가 되면 안 되는 녀석이기 때문에 둘은 같아도 상관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양변에 3을 다 빼게 되면 a의 범위값으로 변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요. 됐을까? 자, 마지막이 아니고 두 번째네. 마지막에 두 번째 문제네요. 자, 8번 문제는 과부 쪽에 관한 문항이라는 거고요. 문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주머니에 마스크를 나눠 담을 거고 그냥 박스라고 생각해. 한 박스에 4개씩 담으면 마스크가 11개가 남을 겁니다. 7개씩 담으면 2개 이상 5개 미만으로 남는데요. 됐어? 그럼 주머니 수를 x개 놓을 겁니다. 됐어? 이해돼 여기까지? 그럼 마스크의 개수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라고 했냐면 4개씩 담으면 11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반대져 있는 게 4x, 남은 게 11개. 이게 마스크의 개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7개씩 담으면 마스크가 2개 이상 5개 미만으로 남는다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7개씩 담으면 7x가 될 거고 2개가 남는다고 했으니까 플러스 2 보다는 원래 마스크의 개수가 더 많거나 같아야 되고요. 5개 미만으로 남는다고 했으니까 7x 마이너스 플러스 5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마스크의 개수가 더 작아야겠죠? 됐어? 자, 이 문제 풀 때만큼은 우리가 원래 2개 짝져서 안 풀고요. 양쪽 끝에 있는 7x, x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통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7x를 다 빼요. 그냥 한 방에. 7x를 다 빼면 2
마이너스 3x 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1도 다 빼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됐니? 마이너스 9인데? 잘못 썼네? 됐지?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한번 나누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로 바뀌겠죠. 됐습니까? 주머니의 개수는 소수나 분수가 될 수가 없죠?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주머니는 세 개가 되는 거고요. 됐어? 그럼 마스터의 개수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마스터인데 마스터를 갖다 집어넣어서 23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문제에서는 주머니 개수만 물어봤으니까 그냥 3이 끝이겠네요. 됐나요? 자, 절대값 문제가 남았고요. 잠깐만 남아있는 표현을 볼까요? 이제 때가 오면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돼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끝내야 되는 문제의 개수가 6개랑 8개, 14개입니다. 네. 절대값까지 설명하면 끝내야 되는 거고요. 절대값 부등식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고 그냥 국어 문제 바로 풀면서 그냥 끝낼게요. 이제 9번, 10번 빨리 풀고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이 녀석의 형태는 절대값이 하나만 있죠? 원래 원칙은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클 때와 x가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나눠서 푸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러면 얘를 풀게 되면 3 2x 플러스 1 5 이렇게 되겠죠. 그니? 그래서 얘를 갖다 넘기고 정리해주면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게가 나온 거예요. 됐지? 여기다 갖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를 갖다 쓸 거니까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문제 풀 때 불편해요. 됐어? 얘를 쓸 때 문제 쓸 때 불편하기 때문에 애초에 얘가 음수니까 얘를 이렇게 풀려고 하면 부등호의 방향이 뒤집혀야겠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조금 더 편해. 됐어? 얘를 풀게 되면 마이너스 3보다 x가 크고 마이너스 2보다 작죠. 자, 이 범위, 요거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시는 거 맞지? 얘도 이 범위 안에 들어가시는 거 맞지? 그러니까 너희들의 해는 두 개야. 1보다 크거나 같고 x가 2보다 작다.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3보다 크고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두 개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예제 10번처럼 써있으면 짤없어요. 다 쪼개서 풉니다. 절대값 x 마이 플러스 1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3 얘가 6보다 작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3하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1보다는 큰데 크거나 같고 3보다 작을 때 x가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로 나눠서 풀면 됩니다.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둘 다 음수가 될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x 플러스 3 6보다 작아요. 얘를 풀면 되고요. 풀어냈을 때 나오시는 녀석의 형태가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다가 나오시죠. 됐지?
그러면 마이너스 2보다 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형태에서 풀었잖아. 마이너스 1보다. 이 녀석의 해의 형태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습니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자, 요번에 이 형태가 되면 앞에 거는 음수, 뒤에 거는 아니 앞에 게 양수, 앞에 게 양수, 뒤에 게 음수. 자, 이렇게 털고 나면 어떻게 될 거냐면 4는 6보다 작은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 범위값은 이거일 때만 되기 때문에 이때 범위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고요. 됐니? 3보다 크다 그러면 둘 다 양수 형태를 그대로 취해서 나올 거고 x가 4보다 작다가 나오시는데 앞에 있는 범위값을 갖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3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다가 나오는 거죠. 그럼 얘네 세 마리를 우리가 뭐 할 거야? 합쳐서 쓸 거야. 이거나 이거나니까 얘를 합쳐서 쓰셔야 되고요. 합쳐서 쓰면은 따라서 우리가 진짜 해의 형태는 2보다 큰데 x는 4보다 작은 거. 됐습니까? 네. 여기까지 해서 1차 부동식까지 했습니다. 숙제는 258페이지가 숙제가 많은 거 나도 아는데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보죠. 수고하셨어요.